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기까지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볼 종목은 TSE라는 기업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섹터 흐름들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안에서 뭐 많이 올라간 종목군도 있지만 좀 숨겨져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TSE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TSE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들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숙지해 가시게 되면 이 TSE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SE에 대한 뭐 투자 포인트는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트 부품의 수요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프로브 카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보드,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 이 3대 부품을 하나의 기업에서 전부 생산하는 글로벌 유일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디램용 프로브카드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사실은 2024년도 실적의 거의 뭐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는 이제 낸드 쪽에만 진행이 됐었다가 이게 디램 쪽으로 이 프로브카드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뭐 실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디램용 프로브카드에 탑재되는 핀의 개수가 이 낸드용 대비해가지고 한 2.5배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2024년도 프로브카드에 대한 매출 부분들을 전년 대비 한 40% 이상 일단은 업계 내에서는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해 반도체 수요 정상화가 이루어졌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SE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023년도 매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브 카드가 이제 31%,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가 41% 정도,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소켓이 24%니까 상당 부분 이 세 개의 주요 품목의 비율이 굉장히 뭐 황금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 비율.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브 카드의 질적인 성장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인터페이스와 더불어서 이 매출의 볼륨 자체는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어. 궁금하시죠? 네, 실적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실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좋은 상황들입니다. 이게 연결 기준으로 이제 분기별로 지금 보시는 건데, 작년도 한 해의 매출액이 3,393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아직 4,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566억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2023년도 반도체 업황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별 적자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연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가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개선들을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기대감들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최근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1월달 들어서서 이제 기관 쪽에서에 대한 물량이 뭐 기존의 매도 물량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많이 들어오는 상황들은 아닌데 일단은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월 13일 날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11만 주 정도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었던 매수 물량들을 굉장히 좀 한 번에 유입시키는 이런 이제 수급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서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적인 주가를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좀 보실 텐데 이게 12개월 선행 PER 밴드거든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PER 밴드가 한 17배, 18배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TSE가 과거의 영광을 누렸을 때 PER 밴드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 24배, 25배, 거의 뭐 30배 정도까지도 측정이 됐었는데 뭐 실적에 대한 악화 부분들 그리고 업황에 대한 악화 부분들 그리고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교 그룹 대비해가지고 피어 그룹 대비해서 뭐 낮은 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분기별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과거 대비해서 낮아져 있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밸류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PBR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나갔었을 때, 그러니까 2022년도 한 중반 때까지 지금 PBR을 보시게 되면 3배 정도, 3배 정도 지금 거래가 됐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밸류에 대한 매력 자체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24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만 주가에 투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가정을 놓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뭐 나쁘지 않은 뭐 트레이딩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선행 퍼밴드와 PBR 밴드의 위치들도 한 번씩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이 기업이 상당 부분 업황 대비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구나 그리고 많이 올라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료들도 한 번씩은 참고를 해보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의미 있는 일봉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월 13일 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작년도 6월달 그리고 7월달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한 7만 원대 부근까지 상승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박스권의 상단을 다시 한번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 자체 업황의 힘에 기대서 1차적인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퍼와 PBR 밴드 자체가 현저하게 좀 낮아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먼저 선행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적정 수준으로 주가가 다 움직이게 되면 후방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테스트 장비가 관련된, 그리고 테스트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자체는 온기가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저항 라인은 오히려 돌파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65,000원대를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되면 1차적으로 이 높이만큼의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행 PER 밴드 기준으로 해서 한 75,000원대와 이제 8만원대까지 도 우리가 좀 노려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2월 13일 날 보여줬던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들의 귀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TS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정리해드렸던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와 관련해서 밸류 지표들 이런 것도 좀 체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적인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돌파 여부, 그리고 설령 돌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보여줬던 이러한 자리들이 있죠. 짧게 진행이 됐었던 박스권의 지지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뭐 많이 올라가 있는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그 다음에 뭐 HBM 이런 종목군들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좀 숨어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눈여겨볼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여기까지 코너는 이 TSE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TSE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